네, 안녕하십니까. 역사로 돌아보는 김선생의 뉴스 현장. 오늘 이 시간에는 제동을 사이에 둔 감고단길과 원소동길을 함께 걸으면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 구전 설화에 보게 되면 옛날 숙종대왕 호시절에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. 축지법을 써서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폈던 훌륭한 인물로 이 숙종대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숙종대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집권했던 시절이 꼭 호시절만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런 시절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한 집권자인 이 왕의 즉위에는 기본적으로 적장자의 원칙이라는 것이, 계승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점이죠.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어떤 의미에서 장기간 적장자로서 완벽한 정통성을 갖고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숙종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종과 현종비였었던 명성황후 김씨 사이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로서 숙종은 왕위 계승자가 됐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정통성에 따른 자신감 때문에 숙종은 붕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을 변화시키는 환국이라는 조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, 그것이 그 뒤를 잇는 영종조 시절에 조선 후기에 소위 부흥정치가, 중흥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선언록에 등장하는 상전하 만만세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즉위했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그가 소위 승하하신 60세가 되도록 46년간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죠. 그것은 14살의 꼬맹이로 즉위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결국 그런 의미에서 아주 오랜 동안 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집권기의 정계라는 것이 정말 파란만장한 상황이었고, 이런 당쟁 속에서도 결국 이 시기를 이끌어 나갔다는 그의 정통성과 더불어 이 과정 속에서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스스로 분탕질을 하는 상황 속에서 멀쩡한 조강지처를 느닷없이 내쫓는 등의 결국 이러한 파격 발탁 같은 일들이 또 벌어졌던 것이 숙종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이런 환국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이 바로 이 기사 환국이었죠. 1689년의 일이 되겠고요. 후궁 장씨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정한 것에 대해 서인들이 반발을 하자 숙종이 서인계 인사들을 파직하고 남인을 중심으로 정계를 이렇게 전환시켰던 것이 바로 이 기사 환국이 되겠고요. 이 과정 속에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기사 환국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기에 숙종의 이런 상황을 그렸던 한글 소설이 바로 이 사시남정기가 되겠습니다. 이 사시남정기라는 한글 소설은 처첩 갈등을 주제로 했던 소위 가정소설이 되겠는데요. 오늘날 이 드라마의 장희빈이니 여인천하 같은 것이 다 모티브가 된 소설이 바로 이 사시남정기가 되겠습니다. 특별히 이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고 인현왕후를 폐비시켰던 사건을 비판하면서 숙종을 뉘우치게 할 목적으로 창작되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진 시련을 이겨낸 사씨가 바로 인현왕후고, 자유분방하고 악랄했던 것이 교씨가 바로 장희빈이고, 우유부단했던 유연수가 바로 숙종이다,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 사시남정기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폐위되었었던 인현왕후가 6년 동안 칩거했던 것이 바로 이 감고당 터였었죠. 지금 덕성여고 자리가 되겠는데요. 그래서 오랜 동안 폐위돼서 이렇게 감내를 해야만 됐었던 인현왕후를 기억하는 길로 감고당 길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국동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
자, 이런 감고단길과 대비되는 것이 동쪽에 있는 원소동길이 되겠는데요. 창동궁 서쪽에 있는, 그래서 흔히 비원 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원소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었던 이 원소동길을 가다 보면 원소동 빨래터가 나오게 되고요. 바로 이곳 동네는 원래 주민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쫓겨난 장옥정이 창덕궁 밖에 이 원소동에 살면서 권토 중래를 꿈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소동 길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와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으로서 최고 엘리트로서의 선비의 그 이상을 실천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박태보가 되겠습니다. 기상왕국 때 망국적인 일을 하지 마시라 라고 가장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숙종을 질책했었던 인물이 되겠고요. 그를 기리는 것이 바로 노강서원이 되겠죠. 현재는 장암동으로 이사를 와서 노강서원이 그 계승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의 이런 선비 정신을 지금까지도 높게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문순공 박세채에 의해서 황국탕평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, 이것이 결과적으로 영조 때 와서 이 탕평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게 했던 것도 그 시절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게 함으로써 왕도를 편안하고 평평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탕평 정책을 이어왔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날 이 감고단길과 원수동길 사이에 있는 이 제동, 헌법재판소가 있는 제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렇게 새로운 우리의 엘리트라가 될 수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극한적인 대립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계기를 하루시피 한시바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감고단길과 원소동길을 돌아봤습니다.